권익위가 최근에 이제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해서 지금 여러 어떤 사회적 지탄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밝혀진 사실들이 있어요. 자, 권익위의 이 판단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요, 권익위가 기존에 내놨던 청탁금지법 해설집까지도 그 의견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윤석열 김건희의 이 방탄을 위해서 권익위가 자기 부정을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권익위가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관련된 의혹을 종결한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당초에 그 권익위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17년 8월 당시에 청탁금지법의 어떤 시행 초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기였던 만큼 권익위 차원에서도 이제 해설집을 만든 거죠. 이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해설집을 또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권익위가 그 누리집에 명시한 내용은 무엇이었냐, 이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이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서 이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이는 또 변호사법 111조 1항에서 명시된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제재 대상에 속한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 해설집에도. 참고로 이 두 법률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죠.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해설집에서 알선 수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직무 관련성의 판단 범위를 상당히 넓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권익위가 2017년에 그 당시 그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해서 이 법 제정의 취지가 금품 수수 금지를 통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회 통념상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사회 일반의 어떤 생각으로서 이걸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고, 또 그를 전달한 최주영 목사가 전달한 이후에 그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요청, 그리고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을 부탁을 했죠. 이게 카톡으로도 다 남았고 증거자료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서 김건희를 보좌하던, 아니 지금도 현재 보좌를 하고 있죠, 대통령실 소속의 조모 과장이 움직여서 최재형 목사를 챙겼고,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도 관련된 부탁을 받아서 검토를 했던 점을 보게 되면 명품백 전달에 있어서 그 직무 관련성이 매우 분명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일반에서도 그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권익위가 내놨던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해설집에 근거를 하게 되면 이번 권익위의 판단은 이걸 스스로를 부정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엊그제 그 윤석열의 법대 후배임과 동시에 검찰 제19였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의 그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할 규정이 없다, 이런 허위날조 정보를 퍼뜨리면서 이 논란에 응수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권익위법 59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권익위가 부패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한정해서 이첩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익위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권익위법 안에서도 이 청탁금지법에 한해서만 이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그 권익위, 그러니까 전원위에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종결해야 된다, 이를 주도했던 친윤계 사람들,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승윤을 비롯해서 윤석열 서울대법대 동기인 유철환 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대선 때 윤석열 지지 모임으로 활동했던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 이들이 주도적으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신고, 이거 받아들이는 것은 최재형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거다, 대통령은 또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정말 민망할 정도로 감싸돌았다, 이런 내부 얘기도 어제 흘러나왔죠. 심지어는 그 해당 자리에 있었던 모
위원이 이거 명품백 수수를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은 쓰지 말아라 이러면서 호통을 쳤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윤들이 쉴드를 너무 억지스럽게 사실상 폭력적으로도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까지도 하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손절을 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원위의 15명 중에 13명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내부에서 토론이 과열되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이거 눈치 보지 않게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으로 좀 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나왔었던 건데, 물론 이제 권익위가 이 관련돼서 전례가 없다라고 거부를 하긴 해서 이제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기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 다수도 종결에 반대했던 거죠. 그리고 그 종결의 반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앞선 법률 규정이나 권익위 해설집에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아 임명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권익위의 존재의 필요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리고 조사하지 않을 거면 다른 기관에라도 송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대로 뭐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결국 친윤 주도로 종결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세계적 망신, 역사적 망신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본인들이 쪽팔리는 줄은 알까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정말 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의 건을 따서 건익위라고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황당한 일입니다.